네, 아주 옷을 아주 패셔너블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요새 그 개그 콘서트에서 패션 뭐 이런 거 코너가 있죠? 네, 그렇죠. 스타일하는 그런 코너. 그렇게까지는 차마 못 입겠더라고요. 예. 오늘 아주 스타일 아주 좋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무슨 패션 업계 관련된 소식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뭡니까? 요즘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한섬, 여성 대표 브랜드죠. 한섬과 그 현대 홈쇼핑의 인수. 이 M&A 이슈로 해가지고 두 양사 주가가 지금 날개 다친 듯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걸 계기로 해서 패션주, 예전과 달라졌다. 더 이상 투자의 변방이 아니다라는 점을 한번 짚어보려고 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투자의 변방이 아니다. 네. 일본의 유니클로라고 네. 저가 의류 판매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유니클로 회장님이 일본 최고의 갑부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옷 뭐 이런 거 무시할 게 전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의식주죠. 네. 그래서 뭐 TV 세트 잘 만들면 뭐 합니까? 매달 가격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LG 디스플레이 적자입니다. 그렇게 많이 팔고도. 그리고 굉장히 그런 거는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죠. 빨리 또 쫓아가야 되거든요. 네. 이런 근데 이런 의류 회사들은 한번 자리 잡으면 대대손손, 네. 자손만대 먹고 살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의류 업종이 뭐 갑자기 확 오른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2010년쯤부터 보면 꾸준하게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업종 그렇죠. 지수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지금 코스피 주식으로 부자되기 이렇게 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꾸준하게 상승하니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업계에서는 지금 패션주, 의류 업종을 어떻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1970년대에 의류주가 우리 국가 경제를 이끌던 수출 기반 아니었습니까? 엄청났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한 80년대 이렇게 오면서 중화학공업으로 육성정책이 바뀌면서 쇠락의 길을 많이 걸었지만 최근에 또 지금 수출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한류를 따라서 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또 지금 매출 쪽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 시장에도 많이 진출해 있고요. 내수지만 실질적으로 수출 산업이군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이따가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하고 내수 시장하고 한 50대 50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패션주를 딱 내수주다, 뭐 이렇게 예전처럼 뭐 저성장주다 이렇게 볼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옛날 얘기 나와서 하는데 70년대 최고의 블루칩이 한일합섬이 있어요. 한일합섬. 네, 그렇죠. 모직회사. 예. 근데 이 한일합섬의 부장급 정도면요. 연말 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돈으로 수백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수백만 원이면 집을 한두 채 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게 한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의류 산업이죠. 네. 자, 근데 현대 홈쇼핑에서 얼마 전에 한섬을 인수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이걸 봐야 됩니까? 업계. 그 한섬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여성 브랜드 의류인데요. 그 여성복 1위 브랜드인 마인, 타임, 시스템, 마인 이런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독점 수입을 계약한 셀린느라든가 끌로에, 발렌시아 등 해외 명품 브랜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백화점 매출 비중이 70% 이상인데요. 소비 고급화 추세에 가장 적합한 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현대 홈쇼핑, 그러니까 현대 백화점 그룹이죠. 현대 백화점과의 인수가 굉장히 좋게 보이고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금과 유통력을 보유한 현대 백화점 대기업과의 중장기 시너지가 예상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 한섬이 지난해 말 12월이죠.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SK 네트워크스하고의 인수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름쯤부터 SK 네트워크스에서 인수를 하려다가 인수 가격 같은 게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인수를 포기하게 되고 당분간 그 중국 시장 독점 판매권을 맺는 그런 식으로 됐는데요. 현대백화점이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되면서 한섬으로서도 그렇고 현대백화점으로서도 그렇고 조금 더 나은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타임, 마인, 네. 이 여성 고가 의류죠. 그렇죠. 예, 백화점 한 2층에 이렇게 줄비하게 쫙 dur여져 있는 그런 브랜드고요. 현대 홈쇼 백화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너지가 기대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신규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시스템 옴무라든가 수입 명품 사업도 그 현대 백화점과의 유통망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그 사세 확장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또 한섬이 자산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으로 추가적인 브랜드 인수라든가 패션 사업 확장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한섬 보면은 지금 현재 현금성 자산이 600억 정도 되고요. 투자 유가증권이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지나 건물 장부가의 그 가치가 한 1,800억 정도 나오고요. 네. 이 중에서 영업하고 무관한 투자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추가적인 현금성 자산도 또 확보돼서 패션 사업에 또 추가적인 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일부는 또 그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 뭐 이렇게 청담동이라든가 압구정 이런 쪽에 그 가게를 내는데 그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로드숍 강화에도 지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섬의 시가총액이 7,700억이나 되네요. 네. 주가 이 주봉인데 참 장기적으로 많이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궁금한 게요. 예. 이 정재봉 회장 지분이 26%, 예. 아드님께서 정상모가 4.6%. 예. 정 회장님의 그 처 대신은 문미숙 씨께서 2.9% 예. 가지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탄탄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한성? 예, 그렇죠. 근데 회장님은 왜 이 회사를 팔려고 했을까요? 그게 좀 저는 의문이더라고요. 근데 그랬는지 몰라도 이 한섬 측에서는 우리가 회사를 팔았다 이런 공시를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 측에서는 했는데 네. 한섬 측에서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측에서도 말하고 있는 게 그 경영 같은 경우는 그 계속 그 창업주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현대나 그 한섬 쪽에서도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런 거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정 회장께서 41년생이에요. 네. 그래서 만 71세인데 이 정도 되면은 아드님한테 좀 주식도 많이 물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네. 듣자 하니까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했어요. 네. 사이가 안 좋대요. 사이가. 예. 약간이. 그래서 업계 관계자 뭔가 이 회장님하고 아드님하고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조금 있으면은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네. 그 자제분들이 거기에 패션 사업에 큰 뜻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있고요.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차에 뭐 SK넥서스하고는 네트워크스하고는 좀 가격이 안 맞았고, 네. 그래서 현대 쪽으로 회사를 넘긴다. 정진선 회장이 직접 한섬 정재봉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네. 그 단판을 지은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죠. 직접 나와서 단판을 줬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협상 파트너가 바뀌었다. 본격적으로. 예, 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섬 외에 그 주가가 지금 한섬 주가가 조금 최근에 올랐는데 네. 어떻습니까? 뭐 더 오를 만한 여력이 있다고들 보시나요?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실적 자체의 변경은 없다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번 인수를 통해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 현대백화점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그동안 저평가됐던 부분 밸류에이션이 좀 다시 재평가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중장기적인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사세 확장 그 우려, 그러니까 사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2세 이렇게 넘어가면서 조금 사세가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조금 시선을 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09년부터 그 실적도 굉장히 지금 상향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방금 주가가 오른 것도 이런 실적 개선세에서 나온 부분이 많고요. 네. 하지만 그 PER을 보면은 한 8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봐도 여전히 주가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한섬 얘기는 잘 들어봤고요. 그럼 한섬 말고 또 다른 또 우리우주 혹시 좀 뭔가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베이직 하우스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베이직 아까 하우스. 말씀드렸듯이 그 의류주 하면은 내수주라는 인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를 좀 타파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베이직 하우스 보면은 한국하고 중국에서 지금 뭐 쉽게 말하면 날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한 50% 비중으로 작년 중국 매출이 한 50%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중국 진출을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2004년도에 해서 중국 시장을 선점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지금 중국이 긴축을 완화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의류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편하게 입을 때 뭐 추리닝이라고 하죠. 네. 편하게 입을 때 그 스포츠 의류 같은 걸 많이 입지 않습니까? 네. 중국 사람들은 편하게 입을 때 그런 스포츠 의류보다는 캐주얼 복장을 좀 많이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제 그 베이직 하우스가 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측면이 많다. 그 중국 사람들이 그런 캐주얼 의류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캐주얼 의류 시장이 아직 굉장히 이렇게 성장한 상태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베이직 하우스가 중국 시장을 좀 뚫고 들어갈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 그 실적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얼마 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 치면 올해는 중국의 긴축 완화, 네. 소비 증가 예. 이거에 따라서 좀 베이직 하우스가 득을 볼 수 있다 이런 네. 얘기인데 아직 중국에서 이 캐주얼 의류는 조금 이제 성장 초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잠재 성장 여지가 좀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베이직 하우스가 이달이죠. 올해 들어서는 좀 주가가 지금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아. 중국이 지금 앞으로 춘절도 남아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국 전략이 베이직 하우스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는. 바뀌었나요? 예, 매장을 무지하게 막 확장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효율성 향상 측면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이런 것도 또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년 하반기부터 신규로 확대한 매장이 이미 그 자리를 잡아가면서 네. 외형에서의 성장세는 여전히 그 성장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장을 너무 많이 공격적으로 늘려가지고 네. 거기서 비용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렇죠. 실적도 안 좋고 그랬는데 네. 이제부터는 베이직 하우스 성장성보다는 좀 효율성이라든가 수익성 쪽으로 조금 이제 중국 시장 전략을 좀 바꾸었다. 우리 심재현 기자의 베이직 하우스 정리였습니다. 자, 오늘 한성과 베이직 하우스 얘기 아주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